프리딕트 함수를 말씀드리다가 회의가 잠깐 끊겨버렸는데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에서 2차원 배열을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차원 배열로 넘겨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차원 배열에서 행의 개수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샘플의 개수예요. 우리는 물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행의 개수를 1로 둔 거예요. 그리고 특성의 개수. 물고기의 특성은 몇 개가 있어요? 물고기의 특성은 2개가 있습니다. 무게와 길이.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2차원 배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테스트, 피쉬 이렇게 넣어서 예측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 예측값 저장할까요? 예측값을 테스트 프리딕트는 우리 테스트셋 따로 만들어둔 거니까 이거를 그냥 프리딕션이라고만 할게요. 자, 프리딕션 값이 뭔지 출력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예측해줬죠? 이 한 마리 생선을 뭐라고 예측했죠? 빙어라고 예측을 했어요. 빙어라고. 진짜 그럴까요? 아닐까요? 잘 모르겠죠. 아직 이거는 가상의 물고기일 뿐이고, 그죠? 가상의 물고기일 뿐이고 사실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빙어인지 그리고 아니면 도미인지 모르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시각화를 한번 해볼까요? 훈련색과 그 다음에 가상의 테스트를 하기 위한 물고기를 시각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훈련셋을 먼저 시각화를 하셔야 되니까요. plt.캡터 그리고 훈련셋은 어디에 있어요? x train 그죠? 행은 전체 다 선택을 하고요. 랭스를 우리 가로축으로 놓을 거예요. x축으로 놓을 거예요. 랭스는 1번 인덱스에 있고요. 랭스는 1번 인덱스. 그 다음에 train에서 컬럼 인덱스 0번이 weight, 무게예요. 무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레이블 이거를 훈련 셋 이렇게 할 거예요. plt.legend plt.show를 할게요. 자, 얘네들이 훈련 세트예요. 훈련 세트. 그리드까지 그릴까요? 이렇게. 격자들이 보이니까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보이죠? 자, 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훈련 셋. 자, 이거를 그려보는 이유는 가상의 물고기가 어느 위치에 있을까라고 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plt.scatter 그냥 그리면 돼요. 자, 가상의 물고기에서 레이블도 먼저 그려줄까요? 네. plt.xLabel x축은 length였었어요. length 센티미터. plt.y label y축은 weight로 그렸어요. 우리가 맞죠? 네. x축은 물고기의 길이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y축은 물고기의 무게로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린 거고, 자, 가상의 물고기는 150g 25cm예요. 그죠? 150g 25cm.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plt.scatter인데 x 값 얼마? 25cm. 그죠? 25cm. y 값 무게 얼마? 150g으로 하기로 했나요? 150g. 레이블을 테스트
모르겠다. unknown이라고 할까요? unknown. 어떤 녀석인지 모르겠다. 마커를 삼각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삼각형. 삼각형으로 하고요. 컬러를 빨간색으로 한번 아주 강렬하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네, 이게 가상의 물고기. 25, 길이는 25cm, 무게는 150g. 자, 위치 어디 있어요? 그래프 그려보면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물고기예요. 자, 저기 있는 물고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얘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려보세요. 조금 더 크게 그려봐야 되겠군요. 네.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가장 가까운 녀석들 5개 어디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그래프에서 보면 이 점에서 가장 가까운 녀석 5개는 이 녀석들 아닐까요? 이 녀석들? 그쵸? 자, 그러면 그림에서만 보면 얘는 뭐라고 예측하는 게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도미라고 예측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죠? 도미 쪽에 더 가까워 보이지 않아요? 그쵸? 이 빨간색 물고기는 도미에 더 가까워 보이지 빙어에 가까워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측값은 뭐라고 하고 있죠? 스멜트, 빙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빙어라고. 왜 그럴까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프에서 얘를 딱 찍어보면 도미에 더 가까워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 모델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스멜트, 빙어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뭐 때문이냐면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찾는 거리 공식에 문제가 있어요. 공식이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요. 공식이 틀렸다는 건 아니고 두 점 간의 거리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점의 x좌표에서 두 번째 점의 x좌표를 빼주고 제곱을 하고 더하기 첫 번째 점의 y좌표에서 두 번째 점의 y좌표를 빼고 이거를 제곱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는 게 거리 계산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직각삼각형의 비편 계산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 빨간색이 x가 25cm, 그 다음에 y, 웨이트가 150g, 그죠? 자, x 25 이렇게 넣을게요. 25 빼기 어떤 아직 점들은 여기 이렇게 많으니까 25 빼기 얼마의 제곱, 그죠? 더하기 자, 여기서는요 150 빼기 어떤 점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어떤 값이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거리를 계산. 거리가 커지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커지고 거리가 작아질 때 어떤 경우에 작아질까요? 여기는 10의 자리 숫자를 제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10의 자리 숫자를 제곱을 하는 거죠. 네. 10은 제곱을 해봐야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100이 되죠. 100. 근데 여기는
세 자리 숫자를 제곱하는 거죠. 세 자리 숫자를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여기 다섯 자리 숫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100을 제곱하면 만이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리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요소는 뭐가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무게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물고기의 길이는 영향이 거리를 계산할 때 물고기의 길이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뭐가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물고기의 무게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고기의 무게가. 물고기의 무게가 조금만 차이가 나도 거리는 확 늘어나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요. 물고기의 길이가 조금 바뀌는 거는 거리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두 자리 숫자를 제곱한 것과 세 자리 숫자를 제곱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KN에는 가장 가까운 녀석들이 웨이트가 가까운 녀석들을 더 빨리 찾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래프가 지금 왜곡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왜곡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한 칸이 얼마예요? 한 칸이 200이에요. 근데 여기는 한 칸이 얼마예요? 여기는 한 칸이 5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지금 파이 플러스는 0부터 1000까지를 일정한 구간으로 나누려고 보다 보니까 한 칸을 200씩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10부터 40까지의 구간을 일정하게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한 칸의 길이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위를 무시했을 때 이 그램이라고 하는 단위 무시하고 센티미터라고 하는 이 단위를 무시했을 때 여기는 한 칸이 5가 되는 거고요. 이 한 칸은 20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비율에 맞게끔 그래프를 그렸으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여기는 0에서 40까지, 0에서 1000까지. Y축으로 엄청 길었겠죠. 그럼 이 점들이 다 어디로 왔을까요? 여기 있는 점들이 다 이쪽 근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위, 아래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단위를 고려를 해버리고 근데 만약에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단위를요. 그램으로 하지 않고 킬로그램으로 바꿔버렸다 라고 하면 여기 끝나는 거는 0이 맞는데 여기는 1000g 이거는 뭐가 될까요? 1이 돼버리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은 0과 1 사이의 숫자들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거리 계산 공식 다시 한번 볼까요? 거리 계산 공식 다시 한번 보면 여기가 센티미터니까 25cm에서 빼기 어떤 랭스를 빼줘서 제곱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무게를 킬로그램으로 바꿔버리면 150g이라고 하는 거는 0.15kg이잖아요. 빼기 y의 제곱이죠. 자, 이번에는 거리 계산할 때 뭐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무게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아니면은 길이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숫자가 25의 제곱이 큰가요? 0.15의 제곱이 큰가요? 그렇죠. 0.15는 제곱을 해봐야 미미하단 말이에요. 거리에 그 크기가 반영이 거의 안 돼요. 근데 25는 제곱을 해버리면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되겠죠.
자, 숫자들, 이 특성들의 단위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거리에서 계산되는 거리 값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여기를 그램으로 아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에는 무게가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데 여기를 킬로그램으로 해버리니까 뭐가 영향을 많이 미쳐버려요? 이번에는 길이가 영향을 더 많이 미쳐버려요. 그죠? 만약에 그러면 단위를 또 바꿔볼까요? 단위를 랭스를 센티미터로 하지 말고 미터로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거리 계산 공식이 X축 25cm라고 하는 거는 25cm는 0.25 미터예요. 그죠? 0.25 미터 빼기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그램을 그대로 놔두도록 하죠. 그램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150g 빼기 Y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0.25의 제곱은 더 작아지겠죠. 숫자가. 거리에 거의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150의 제곱이니까 얘는 거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이번에는 무게가 거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개의 특성에 대해서 전부 다 단위를 제거한 스케일링된 변수가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위를 쓰냐에 따라서 가까운 녀석들을 찾을 때 무게가 가까운 녀석들이 가깝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단위를 쓰냐에 따라서 길이가 비슷한 녀석들이 가깝다라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길이가 비슷하면 같은 어종이다라고 분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무게가 비슷하면 같은 물고기 종류다라고 예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위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이런 단위들을 없애버려야 거리를 계산할 때 무게와 길이가 동등한 역할로 거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특성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필요성 아시겠어요? 네. 우선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아니면 제가 말로 설명드렸던 것만 제가 그 텍스트로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선의 두 특성, 무게와 길이죠. 두 특성은 서로 단위가, 무게는 지금 여기서는 그램, 그리고 길이는 센티미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서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값의 범위도 매우 달라요. 그죠? 길이는 10cm에서 40cm까지, 그리고 무게는 뭐 0g에서부터 1000g까지.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길이는 0에서부터 뭐 50 정도까지가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게는 0에서부터 거의 1000 정도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특성의 스케일이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성들의 변수들의 스케일이 매우 다르다. 길이 스케일은 작은 범위에 있고 무게 스케일은 큰 범위에 있다. 그래서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기 위해서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거리를 계산할 때 지금 이런 스케일에서는 누가 거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생선의 무게가 거리 계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길이의 단위는 그대로 놔둔 채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를 사용하고 무게의 단위를 킬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는 스케일이 또 완전히 달라지죠.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죠? 네. 사용하게 되면 길이는 그대로 0에서 50까지 변하는데 무게는 기껏 해봐야 0에서 1까지밖에 못 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무게의 스케일은 사용하게 되면 길이 스케일은 0에서부터 50cm까지 그대로인데 그리고 무게의 스케일은 이번에는 0에서부터 1까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킬로그램 스케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거리 계산에서 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겠다? 0에서부터 50이 많이 미치겠어요? 0에서부터 1 사이가 많이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쪽의 숫자가 크잖아요. 그죠? 이쪽의 숫자가 크기 때문에 거리 계산에서 길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스케일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거리 계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하고 길이가 거리 계산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때 달라져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필요한 게 뭐다? 따라서 모든 변수들이 거리 계산에서 비슷한 크기로 비슷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특성의 단위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모든 특성들의 단위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특성들의 단위를 제거해서 그 숫자의 스케일, 숫자의 범위를 일정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 이게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아셨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KNN, K nearest neighbor. K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KNN과 같이 거리 기반의 머신 러닝 모델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KNN 말고도
거리를 계산해서 뭔가 예측을 할 때 그 거리들을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더 있어요. 예, 다음 주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KNN과 같이 거리를 사용해서 거리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거리 기반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는 모델을 훈련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특성들을, 모든 변수들을 비슷한 스케일이 되도록 전처리, 프로세싱, 전처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모든 이 특성들의 스케일을 바꿔주지 않고 모델을 훈련시키게 되면 굉장히 나쁜 결과들을 주게 됩니다. 이게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해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거리 계산에서 비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어야 예측의 성능이 좋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스케일링하는 전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결론이에요. 결론. 아시겠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